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천하절상 금강산이 기묘한 봉우리 깊은 골짜기들의 절경이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패스트트랙의 수사 대상자들 공적 가산점 주겠다. 이거 완전 조폭 중에도 상조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거라. 뒤로 내가 봐주겠다라는. 공천 가산점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우리가 왜 범죄 혐의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치 저항을 했습니다. 네, 10월 23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최 반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오전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한 2차례 정도 휴정을 해서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좀 네.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4시 20분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재판은 재판장이 한 1시간 내로는 끝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6시 전쯤에는 좀 끝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아직 신문이 안 끝났으면 결정까지는 또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그렇죠. 또 신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또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정은 좀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반장이 오늘 좀 고생 좀 하겠네요. 신 반장, 지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 최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반장은 말은 행동은 저렇게 해도요, 다 해요. 네. 저기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이제 양국의 시각차가 큰데요. 지금 하와이에서 양국의 대표단이 오늘 첫 대면식을 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1차 탐색전을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본게임 협상에 들어가는데 네. 특히 우리 수석 대표인 정은보 대사가 전면에 나서는 첫 무대입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만찬 겸 상견례를 하고 네. 내일까지 이 협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무튼 뭐 미국의 입장도 강경하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잘못된 일, 그러니까 선대부터 잘못된 일로 규정을 하면서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정확한 발언을 들어보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라, 뭐 이런 발언이었고요.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옆에는 이제 이설주 여사의 모습이 아주 오랜만에 지금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최근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간 데 이어서 이번엔 금강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초강경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내용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금강산 관광 제재를 조속히 풀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남북 경협 문제를 대북 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구상에는 일정 부분 차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가 다시 만났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이제 사법개혁 법안을 바로 이제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렇게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당은 공수처 부분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 고반장 발제 때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교육부가 대입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했죠. 문 대통령이 모레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교육만을 주제로 해서 장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지난번에 이제 공정이란 가치를 강조했는데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소식부터 알아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폐쇄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된 의원들에게 총선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죠. 관련한 소식과 오늘 정치권 상황도 함께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2달여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강조했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도 심리는 진행 중입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역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경심 교수. 그동안 7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언론에 노출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자, 오전 10시 10분쯤 정 교수가 탄 검찰 차량이 도착을 했고요.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영장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담당하죠. 현재 신문 절차가 약 7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마치는 대로 이 양측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심리를 할 겁니다. 송 부장판사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받게 되는 사실상 첫 성적표인 셈인데요. 구속심사장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지금 이 시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 교수 측은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의혹 이 2개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자, 검찰은 또 표창장 위조에다가 또 이를 입시 부정에 활용했다라는 혐의를 강조했지만 정 교수 측은 향후 재판에서 이건 해명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차명으로 사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교수 측은 이 앞서 구속 기소된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범죄를 무리하게 더 씌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또 PC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지만 정 교수 측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반박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양측의 혐의 다툼과 함께 뇌종양, 뇌경색 등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구속 여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장님, 이러한 건강 상태를 사법부에서도 참조하는 것은 사실이죠. 네, 건강 상태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도 당연히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구속 심사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구속 여부를 지켜본 다음 그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권은 사실상 구속은 불가피하다라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또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검찰은 지금 여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 압박성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유시민 작가라고 호칭을 해가며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 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또 장관 지명 전부터 이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라고 주장한 유 이사장을 향해 자, 어떤 근거로 그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 이사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미 여론 재판을 해서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처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 부하들한테, 후배 검사들한테 속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검찰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미 이 자신의 지위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 강조했고요. 유시민 이사장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사람 데려가면 광화문 내각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조사해도 감옥 다 보낸다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나 그 조국 장관 동생 보세요. 동생은 전형적으로 별건 구속 아니에요. 이거는요,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아, 너무 심한가? 자,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이 관련한 보도가 나온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 비리 사건이라며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이 법무부에 남기고 간 유산이죠.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위원회는 검찰의 객관적인 사건 배당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정관예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게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특정한 검사에게 배당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 그러한 외관을 창출해서 수천만 원을 수임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어떤 불신이 팽배하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자, 검찰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일이니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는 걸 두고 검찰 내부 인물이죠. 임은정 부장검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경심 영장심사 출석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입니다. 네, 오전에 시작한 영장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판사가 또 상당히 예민한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더 고심을 할 건데 이미 끝나는 시간 자체가 늦기 때문에요. 오늘 밤 아주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이제 검찰 출석 받으면서는 한 번도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선 거죠? 그렇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을 남긴 뒤에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후 1시 20분까지 진행한 뒤 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전에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신문이 진행됐는데 2시 10분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진행한 다음 20분 휴식을 취한 뒤에 속개됐고 아직 진행 중인데요. 자, 6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 교수는 이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 또는 검찰청 구치감 등 이 재판부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해서 대기하게 됩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입시 의혹의 경우에 이 피의자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서 허위 스펙을 쌓고 또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불법에 가담해서 이익을 공모했고 또 범죄 수익 취득 과정에서 은폐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전으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고요.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영장 범죄 사실은 모두 오해라면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지난번에 이제 포토라인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하는데 검찰은 없앴죠. 검찰은 이제 공개 소환, 그러니까 포토라인 자체를 전격적으로 없앴고요. 법원은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역시 이제 법원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경찰도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전반적인 추세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아마 경찰 쪽도 포토라인을 없애는 쪽으로 아마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이 피의자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다면은 결국 추가 피의자들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검찰 관계자는 입시 비리 부분의 공범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고요. 추후에 수사를 진행한 다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요. 뭐 향후 검찰 수사 또 정치적 후폭풍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이 정 교수 측의 진실성 흔들릴 여지가 크죠. 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청와대와 여권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기각이 된다. 당장 검찰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겠죠. 아울러서 이 과잉 수사였다 이런 비판,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정말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고요. 지금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열리잖아요. 그 주변, 그러니까 서초동 주변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을 기각해야,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쪽하고 또 발부해야 한다는 쪽에서 양쪽이 다 집회를 연다면서요, 지금. 네, 그동안 뭐 조국 수호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주최해온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요.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자, 연대 측은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는 이미 오후 4시쯤부터 이 법원 삼거리에서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심사가 이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측 모두 밤늦게까지 대기를 해야 되겠네요.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그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촛불 집회 쪽이 한 10만 명 신고를 했고, 또 이제 발부해야 한다는 쪽이 한 2,000명 정도 이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아무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하고 갔던 검찰 개혁안 가운데 하나죠. 인권 수사 규칙이 곧 이제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 검찰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좀 있다면서요? 네, 법무부가 지난 15일부터 4일 동안 인권수사규칙 제정안을 법무부령으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당초에 법무부 훈령이던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 조 전 장관이 재임 중에 직접 내린 지시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조사를 받을 때 1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심야 조사를 밤 9시부터 아침 6시 이전으로 명시를 하고 또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앞서 이 조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부패 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등을 점검합니다. 네, 우선 검찰은 이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무부 측은 목표를 정해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수사 도중 발견된 모든 범죄를 무조건 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 주요 사건을 고검장한테 보고하도록 한 거, 이 사실상 고검장에게 일선지검 수사에 대한 이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요. 일선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검찰청법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고검장은 보고만 받을 뿐 지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대검은 법무부 실무진과 협의해서 이 두 조항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이견은 조율할 수 있지만 입법 예고를 해놓은 만큼 이번 달 안에 새로운 규칙 공포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문정 검사죠.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인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에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검찰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다면서요? 네, 경찰이 지난달 9일이었는데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을 했지만 이 검찰이 이를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문정 부장검사는 이 검찰이 공문서 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서 이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이 44일 만인 어제 다시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는 또 미지수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부산지검 그 무슨 고소장 위조인지 변조인지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검사 역시 당시에는 대검과 법무부가 전부 중징계 사항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표를 받고 내보냈는데 그 검사 또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에서 이게 과연 아시다시피 이 직무유기라는 게 이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다만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반려한다면 제19 감사기란 비판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을 또 기각할 거면 아예 사건을 갖고 가서 검찰 입맛에 맞게 처리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곧 끝날 거는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하는 걸로 하고요. 그 영장 발부 여부 자체는 저희 정치부의 시간에는 아마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속보는 이제 뒤에 뉴스룸에서 또 이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경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현지 지도를 나서면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관계에서 상징성이 아주 크죠. 청와대는 발언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시 뒤에는 방일 중인 이낙연 총리가 일본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동해선 육로가 사실상 중단됐던 동해상 육로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갈 수 없게 된 바로 그 산, 금강산으로 향하는 동해선 육로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네,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죄송합니다. 도대체 저 때 왜 그랬을까요? 자, 아무튼 오늘 청와대 발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 지도 소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1년 전만 해도 이 방금 보신 영상처럼 금강산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들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동해선 육로가 열렸고요. 남북관계 홍풍을 타고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제는 70을 넘긴 아들을 68년 전 헤어지던 4살 배기 마냥 부르는 목소리에 모두가 눈시울을 적셔줬죠. 아드님 이름은 뭐예요, 성함은? 이상철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가, 내 없으니까 누가 키웠는가 그런 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아드님 얼굴은 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요. 4살인데 어떻게 나. 마이크네. 엄마 진정 좀 해. 네, 남북 정상은 첫 번째 정상회담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해 4.27 판문점 회담 당시 양 정상은 금강산 그림 앞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촬영도 했었죠. 자, 지난해 9월 탄생한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산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담겼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조건 없는 관광 재개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해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온 소식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노동신문 보도인데요. 자, 김 위원장은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부인 이설주 여사와 함께 금강산 현지 지도에 나섰습니다.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서 흠이 남았다라고 했고요. 또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핵심은 이 부분인데요.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의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라.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금강산이 마치 남북관계의 공유물 또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은 김 위원장의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합의해서 1998년에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이건 수령 무오류를 주장하는 북한에선 아주 많이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과 계획을 명확히 분석하는 게 우선이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시 신중론을 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노동신문이나 중통 그런 북한의 어떤 보도 매체를 통해서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북측의 어떤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주목할 건 이 시찰에 동행한 인물들입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또 대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포함됐는데요. 결국 이번 지시는 금강산 개발을 막고 있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고 또 남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제재는 대북 관광 자체를 막지는 않는데요. 현금의 대량 이전이나 물자 반출은 개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한 고삐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Will you discuss about resum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 Well, at the right time, I would have great support.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d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섣불리 관광 재개나 시설 개보수 등 지원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연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남측이 미국 눈치를 보는 외세 의존 정책을 중단하라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 지시 중에 시설을 우리식으로 다시 짓겠다라는 대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남북 경협 대신 독자 개발로 방향을 선회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이 관광 재개의 마지막 기회라는 최후 통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시설 정비의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할 것이라고 했고 또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선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속보 등 남은 외교안보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싹 드러내야 청와대 명확한 분석부터 협의할 것은 협의입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이제 신반장이 그 노래 부른 거 아까 보니까요. 목소리 톤은 참 좋은데 음정이 좀 안 맞아요. 그죠? 음정이 불안해. 왜? 많이 안 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맞아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해요. 네. 저는 네. 꾀꼬리 같던데 목소리가. 네. 됐어요. 그것도 좀 너무 가식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자, 오늘 북한발 보도 먼저 정리를 하고 일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은 어때요, 고 반장?
일단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관련한 내용을 말한 것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하면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 수위가 좀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라.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즉 북한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남측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행한 선임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방치가 됐다. 남측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심각히 비판했다라고 노동신문이 전했는데요. 자, 금강산 사업은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전격 합의해서 진척이 된 사안인데 사실상 선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현대 측이 상당히 당혹스럽겠는데요, 양 반장. 일단 현대아산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가겠다라고 말이죠. 자, 아시다시피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50년간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 지금까지 총 7,670억 원입니다. 이 중에 2,268억 원이 금강산 안에 해금강 호텔, 문화회관 이런 시설물 투자였고요. 5,597억 원은 북한에 그냥 지불한 사업권 대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설물을 50년간 사용할 권리를 이미 북한에 지불을 한 셈이죠. 투자금도 투자금이지만 상징성이 크죠. 금강산 관광 현대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역점 사업이었고요. 소몰이 방북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북 협력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 찾겠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최 반장, 청와대와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청와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의도 파악에 신중을 기하면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명확히 분석하는 게 먼저다.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도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이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 남북 합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유감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유감을 표명했지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고,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북측의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미 대화의 난항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남북 교류가 일정 부분 답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던 상황적 한계도 없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을 향한 교감 없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여파가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너절한 시설이 설치된 금강산 관광시설을 폐기한다는 북한. 이제는 우리가 너절한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안일한 대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말했고요. 또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은 북한을 향해서 섣부르고 성급한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도 기존의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더더욱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가 아주 오랜만에 모습 드러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 지도 사진에 이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담겼습니다. 자, 검은 바지와 남색 트렌치코트 차림을 하고 주변 경관을 둘러보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자, 이 여사의 행보가 공개된 건 지난 6월 20일에서 21일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부의 방북 이후 한 125일 만입니다. 거의 넉 달 가까이 등장하지를 않아서 임신설, 출산설 등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이설주 여사가 사라졌다라는 보도가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는데 곧바로 북한이 이렇게 이 여사의 모습을 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낙연 총리가요. 잠시 뒤인 지금 몇 시예요? 5시 46분이네요. 6시부터
일본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는 거죠? 예, 일단 내일이 메인이죠. 내일 한 10분 정도 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또 만나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즉위식을 경축하기 위해서 온 외빈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일단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총리가 어제 이 궁정연회까지 참석을 하고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뭐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아베 총리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데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대화를 좀 더 본격화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먼저 모레 만납시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인사를 했다면서요? 예, 어제 즉위식 연회장에서 이낙연 총리가 잠깐 아베 총리와 마주쳤는데 아베 총리가 먼저 모레, 그러니까 내일이죠. 인사를 모레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에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이 총리는 또 분위기가 괜찮았다라면서 우리 두 사람이 오랜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분위기가 밝았고 서로 인사를 나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즉위식에서는 이란과 통역 없이 일본어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자, 이낙연 총리는 자신이 일본어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억지로 영어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이 총리는 일본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도 즉위식에 참석한 소감을 일본어로 답을 했고요. 자, 오늘도 이 게이오 대학생과의 대화 등을 포함해서 무려 8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1965년의 협정과 조약을 존중하고 지켜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견해 차이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한일 양국은 대화로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양국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던 문제들이고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화가 더 촉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요.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이 총리가 그 기자실을 잠깐 방문했던 모양이죠.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내일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내일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대한 해석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관련한 속보 더 나오면은 저희가 바로 다뤄보고요. 일단 청와대 발책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싹 드러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막 들어와서 저희가 속보로는 전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오늘 정치권 안팎에서 따가운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판단이죠. 하지만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듯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한국당 의원 60명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죠. 자, 만약에 이 위법 행위가 확인이 돼가지고 검찰이 그 의원들을 기소라도 한다 치면 이제 뭡니까 총선까지 6개월 또 공천까지는 그보다 덜한 3,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이거 정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한국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막으라면 막고 뚫으라면 뚫고 해가지고 분골쇄신 했건만 이거 당 지도부가 나몰라라 할 거냐 이런 원성이 하늘을 찔렀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 불이익 없다. 오히려 가산점 줄 테니까 맘 푹 놓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한국당도 나름 내부 사정이 있겠죠. 100번 양보해서 검찰에 기소 당해도 불이익은 없다. 없을 거다.
정도였다면 그건 그러려니 할 텐데 참 잘했어요 하면서 가산점을 준다. 실정법 위반을 해서 기소까지 당했는데 떡 하나 더 준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고요. 어제 종일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 변화 좀 있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아니, 우리가 왜 범죄 혐의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치 저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보신 대로 우리 뭐가 잘못됐어? 이런 반응이죠. 하지만 당 안팎에서도 지금 우려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지지율 반등에 좀 고무가 돼서 한국당이 너무 일찍 샴페인 터트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실제 어제 의총에서요, 그런 해석이 가능할 법한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TF 소속 의원 10여 명에게 나경원 원내대표 저렇게 참 잘했어요 하면서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던 건데 축제,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광덕 2개 줘. 주광덕 2개. 주광덕이 3장 줘. 3장. 내용은 같습니다. 박상도 화이팅. 자, 자꾸 뭘 더 주라고 하고 있죠. 바로 저 흰 봉투입니다. 흰 봉투. 저 금일봉인데 저 안에 50만 원어치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 이런 행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도 그냥 비공개로 자기들끼리만 자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적들이 실제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은 진짜 혼돈의 바른미래당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 당 윤리위에서 최고위원직 박탈, 이 징계를 당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오늘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당대표가 당비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납을 시켰다 폭로한 겁니다. 이거 사실이면 당원권은 물론 당 대표직도 내놓아야 할 문제다라고 말이죠.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에 걸쳐 최소 1,750만 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그리고 형법의 배임수증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거 뭐 법을 몰라도 당대표가 당비를 자기 돈으로 안 냈다면 이 정치도 이상 용납되기 힘든 일인데 손학규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치사하게 했어야 되겠어요. 대표님 돈으로 당비를 냈다는 그렇지.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고 내가 부담했다니까. 자료가? 그럼 아니 돈을 무슨 돈을 준 자료가 뭐가 필요해?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서울의 한 고등학교 또 그곳에 고3 학생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인헌고등학교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먼저 좀 보실 텐데요. 이 학교 이 달리기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에 따르면 교사들 학생들에게 반일 일제 불매 운동 구호가 적힌 이 손 피켓을 만들어 오라고 한 뒤에 저렇게 구호를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 여자애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간 사람. 개 불쌍하다.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가상주의 그만하라. 가상주의 그만하라. 자, 이 학교 3학년 학생들 학생 수호 연합이라는 단체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은 교사들의 정치 놀이개가 아니다라면서 회견도 했습니다. 일단 이들 학생이 언급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국사 시간에 반일운동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교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학생한테 야, 너 일배하지 이런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다 가짜 뉴스니까 믿지 마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일부 학생이 또 반론을 제기하면 역시나 너 일배냐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측은 당연히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학생들은 상당히 자신 있어 합니다. 변호인 도움까지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에 어제 이 감사 요청을 했고,
교육청은 오늘 오전에 이 학교의 장학사 20여 명을 보내서 특별 장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양반장 밟지 않은 사이에 이제 몇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정확하게 법정 용어로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죠. 5시 48분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정 교수에 대한 심사가 11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제 중간에 이제 몇 분 휴식을 취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총량으로 따지면은 6시간 50분 정도 법원에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경심 교수는 아마도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단이 아마 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법원 주변에서 좀 흘러나오는데,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뭐 속보 내용을 전하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속보 반영을 하면서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주장, 지금 검찰 기소를 당하더라도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뭐 요 정도라면은 또 아마 정치적 공방이 파장이 뭐 이만큼 크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뭐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봐요, 고 반장? 지금 논란이 상당히 번져 있는 상태죠? 일단 이 한국당 내부 사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 지역구에는 저마다 뭐 정치 신인 또 도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지역에서 땡땡땡, 그러니까 이 홍길동 의원은 이번에 검찰 수사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지역 여론이 출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당명을 따른 것뿐인데 불이익이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선처를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 어제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가 이런 방침을 밝히자 대부분 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연결하지 말고요. 네,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제작진하고 얘기하는 제작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결을 하지 말라고. 네. 아직 뭐 얼굴에 블러 처리를 못 해가지고 부조정실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네. 네, 지금 이제 뒷모습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느 뭐 차관급 이상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공인의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하는데 오늘은 이제 블러 처리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급하게 연결하면 이제 블러 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막았는데 제작진과의 대화 내용이 나왔죠. 네, 미안해요. 네. 아니 갑자기 허공에다 대고 뭐 이상한 말씀하시길래. 알았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고 반장이 무슨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죠. 네, 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여론은 뭐 사실 뭐 좋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오늘 하루 종일 성토였는데요. 뭐 아무리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이 공당 공천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건 뭐 법치를 포기하는 것이란 비판이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걱정 말고 들어가라, 뭐 뒤는 내가 봐주겠다라는 뭐 조폭 중에도 상조폭의 논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 전하면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공천을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수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나 원내대표가 그 임기 연장을 노린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내대표의 임기는 의총에서 정하면 그만인데요. 자,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이 중요하니까 원내대표 경선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지금 법원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니까 좀 들어보죠. 때문에 간단히 저희 변호인단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실히 반박을 했고 게다가 법리적으로도 무죄 그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법정에서 차분히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변론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충분히 모든 수사가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20명 이상의 검사와 그동안에 60일 가까이 그리고 70여 군데의 압수수색 그리고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금 현재 상태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전체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부께서도 저희들의 그런 진정성과 내용들을 충실하게 경청하셨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크게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모펀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입시와 관련해서 자기소개서에 있었던 많은 인턴 경력이나 그 자원활동 경력에 허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증거은이 교사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었었는데요. 사실관계 자체가 이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고 과장됐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밝히면서 더 나아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좀 더 짚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입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스펙이라고 말하는 인턴 경력이나 자원활동 경력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합의가 된 적이 있느냐. 누구든지 지금도 어느 정도 인턴 활동하고 자원 활동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내용이 약간 과장되거나 또는 허위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분명히 인턴 한 거 맞고 자원 활동하는 거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과연 허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더더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도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면서 너도 나도 인턴 활동이나 자원 활동할 때 그 기준을 세워나가야 될 문제이지 곧장 그걸 이유로 구속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검사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률 위반인지 법의 취지에 따르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들. 그래서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서 충실히 변론했던 자리이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불구속으로 해서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사법부가 지금 이 쓰나미같이 한 개인에게 가해졌던 온갖 어려움들을 좀 걷어내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것을 숙고하면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관련해서
네, 자 정경심 교수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한 상태고요. 아까 그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변호사는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칠준 변호사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을 통해서 친숙한 얼굴입니다. 김칠준 변호사의 육성을 저희가 들어봤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이제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했고 또 기울어진 저는 거울로 들었는데 보통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거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울어진 거울이었고 이제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제 뭐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하는 등 워낙 방대한 수사를 벌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하고 변호인단이 이제 피고인과 함께 충분히 이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오늘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요. 사모펀드라든지 또는 입시 부정 의혹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허위 서류 같은 거죠.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스펙 입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 옮기진 않을 텐데 아무튼 우리 사회가 아직 그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잘못됐지만 그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도 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도 아까 이제 신반장하고 그 얘기하다 끝났네요. 저기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말까지인데 본인이 이제 책임지지 못할 그런 얘기를 던졌다라는 그 한국당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말을 아끼다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공천 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이 정도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바로 정리할게요. 나경원 가산점 당연 민주당 법치 부정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지난 월요일 마무리됐지만 아직 일부 상임위의 국감 일정은 남았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고요. 내일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국감 소식과 함께요. 여러 가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속보가 많았는데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방송이었죠.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올해 국정감사 대부분 종료됐지만 아직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와 여성가족위가 각각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은 행정안정위가 행정안전부 감사를 이어가고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예상대로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과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경제 위기의식을 자꾸 고조, 확대, 과장시키는 바람에 문제는 금년 들어서 민간 소비가 급속도로 줄고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과장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란다. 어제 뭐 시정 연설에 대해서 옹호해야 되겠죠. 야당 의원들이 경제 어렵다니까 소비를 안 한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세계 경제의 회복세성에 한국 경제만 나홀로 침체하고 있다. 그건 명백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고 또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둘 다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제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은 일본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이 20년,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는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당의 경제 정책이죠. 이른바 민부론에 대한 비판 자료를 기재부가 민주당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최근 잇따라 나왔는데 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정부의 정책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고 혹시 다른 건 뭔지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부총리. 민주당 측에서 한 분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한다고.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줬다고요? 네, 요청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보내준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하나 공유를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부 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줘야 논리 그 논리는 통하지 않는 거고요. 민주당 측에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은 당정 협의 절차상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것은 것이고요. 자, 관련 소식은 뭐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전해드리고요. 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요즘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각각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고요. 검찰개혁 법안은 각 당의 관련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 자, 원내 교섭단체 협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요. 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뭐 심야 회동을 가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 뭐 정치권 또 상황이니만큼 이런저런 축축도 있고요. 뭐 하태경 의원 포함해서 여러 정파에 좀 계시는 분들 함께 좀 만났습니다. 밖에 계신 분도 있었고 민주당도 아니고 또 자유한국당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좀 제3지대 신당의 어떤 필요성이랄까 이런 문제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좀 뒤에 드릴 질문인데 먼저 좀 앞당겨서 드리면 요즘에 뭐 무소속 의원들이나 혹은 뭐 원에 명망 있는 인사들 뭐 이런 분들 영입 작업도 혹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무소속 의원들 또 밖에 계시는 새로운 신진 인사들 쭉 만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 없다 지금 말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금 법안 처리가 뭐 최대 정치권 쟁점으로 돼 있는데 일단 대한신당 입장은 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희들은 뭐 선거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그런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먼저 지방의 지역구 의석 축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선거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원내 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지금 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3당 간의 협상이 되리라 보시나요? 글쎄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뭐 3당 간의 마무리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어느 특정 정당이 끝내 뭐 협상의 여지 없이 반대를 한다면은 나머지 정당 간에라도 충분하게 토의하고 합의해서 이를 결정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기재부 국감서 민부름 보고서 제공 공방. 네, 자 일단 오늘 원내 교섭단체 그 3당이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벌였죠. 오후에 만났고 이제 3+3 협상이라는 이제 그 이름이 붙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각 당에서 원내대표 말고 한 명씩 더 의원들끼리 정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만남을 가졌는데 여전히 뭐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 명확하게 갈렸고요.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는 실무 작업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0일에 재차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는요. 여야 원내대표들과 또 김종민, 김재원, 유희동 의원이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요. 자, 역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당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오늘 국감이 몇 개 남았잖아요. 특히 이제 기재부 국감에서 이제 경제 프레임을 놓고 좀 상당히 공방이 있었고요. 또 오늘 여성가족위의 여가부 국감에서는요. 이정옥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뭐 여야 의원들의 또 일부 뭐 지적이 있었다 이런 속보도 있었고요.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속보를 전해가지고요. 일단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기재부 국감서 경제인식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비서와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미국에 머물렀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은 비서에게 2017년 그리고 가사 도우미에겐 지난해 고소를 당했지만 2017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간 뒤 계속 체류를 연장해 왔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 귀국해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은 수갑찬 손목을 천으로 가리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호송차로 가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답변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 사건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두 가지 혐의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김 전 회장이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를 연장하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린 뒤에 비서와 가사 도우미의 성폭행, 성추행 건을 모두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수사를 재개하고 김 전 회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JTBC 이규현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비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서 A씨는 입사 후에 지속적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음성 녹취와 동영상, SNS 기록 등을 증거로 모았다고 합니다. 당시 제작진은 더 심한 녹취도 있었지만 사건의 본질이 호도될 것을 우려해서 극히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왜 뒤를 빼고 가냐? 네? 대신 마음이 네. 우리 막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허리 아픈 거 아니지? 허리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내가 안으면 이게 들어오라고 했어. 여기 빼지 말고 들어봐. 이렇게 해봐. 하지만 당시 사측은 강제성이 없었으며 성추행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측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100억을 줘도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100억을 요구한 것으로 돼버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서뿐 아니라 가사 도우미 B씨도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고소했는데요. B씨는 2016년부터 1년 동안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본 뒤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 안 늙었지? 나 안 늙었지? 아니 좀 하지 마시라고요. 나이 먹고 이제 더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하지만 김 전 회장 측은 합의된 관계였으며 B씨에게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고 생활비로 2,2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입막음을 했다며 계좌 내역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확실한 반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수십 년간 약을 복용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70대 중반 노인의 여성을 번쩍 들어 성폭력하고 추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두 여성과 모두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대로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니 수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속보를 전하느라고요. 역시 이제 굉장한 인기 코너인데 복 국장의 60초 프리뷰는 오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상당히 늦게 최소한 자정은 넘겨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내일 회의 때 그 소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와의 만남도 내일 예정돼 있으니까요. 내일 뉴스가 참 많이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최 반장 오늘 늦게까지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